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이는 방식이잖아요. 초음파식에 비하면 세균 걱정이 없고요. 기화식에 비하면 따뜻한 증기가 나오니까 겨울을 포근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열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소비 전력이 50W가 안 되는데 가열식은 물을 끓일 때 1000W, 유지하는데도 400W 정도 듭니다. 이걸 밤새 틀어야 하는 거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안전 문제도 있고 석회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단점도 만만치 않은 계륵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단점이 개선된다면 어떨까? 전기요금은 합리적으로 낮추고 안전이슈까지 해결된다면 독보적인 상품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이미 있었던 거죠. 제품명은 스테나의 아키텍 가습기이고요. 스테나는 풀 스테인레스 에어프라이어로 이미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전기 소모량을 대폭 감소시켰는데 바로 수조의 물을 전부 끓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끓이는 거죠. 여기는 명백하게 끓는 물이었는데 근데 여기는 넣을만해. 근데 막 오래 데우면 뜨거워질 것 같긴 해. 여기도 괜찮고. 그치. 근데 거의 뜨겁지. 바깥 조금 좀 바깥은 아마 안 뜨거울걸? 신기하다, 그치? 비밀은 이 히팅 파이프에 있습니다. 일단 수조의 구조를 보면 가열판이 가운데에 있고 그 위에 히팅 파이프를 세워두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그냥 스테인레스로 된 원통형 파이프이지만 내부는 진공으로 비어 있어서 열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안쪽만 끓게 되겠죠. 이때 바깥쪽 물은 뜨뜻한 채로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안으로 보충해주는 원리입니다. 손 넣을 수 있어? 넣을 수는 있는데 버티고 싶진 않아. 결과적으로는 수조 전체를 끓일 필요 없이 파이프 안쪽 390ml 정도만 끓이면 돼서요. 가열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요. 기존의 가열식 가습기는 최소 25분, 많게는 40분까지 소요됐었는데 이 제품은 딱 5분 만에 물이 끓고 가습을 시작합니다. 또 가열 상태를 유지하는데도 1단 95W부터 4단 360W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기 끓을 때는 700W였다가 거의 5분 만에 끓어가지고 그치? 그러네. 360W로 떨어졌어. 이게 4단계거든. 그리고 얘가 3단계, 얘가 2단계, 그리고 1단계. 한 120W 정도 유지되네. 저희 집은 보통 처음 1시간은 4단으로 습도를 빠르게 올려줬다가 잠잘 때 7시간은 1단으로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한 달 내내 쓴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5,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요 작은 부품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화상 위험도 현저하게 적고요. 뚜껑도 완전 분리되고 전원부와 수조도 분리돼서 급수와 세척까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부만 물에 안 닿게 조심하시면 돼요. 물론 수돗물을 쓰는 이상 석회는 어쩔 수 없는데 세척 모드를 쓰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 있죠. 일부러 눕히지 않는 이상 쓰러질 일은 없을 거고요. 아이들이 조작할 수 없게 차일드락 기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히든 손잡이, 디테일까지 있는 걸 보고 와, 완성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시간당 가습량은 얼만데, 수조가 5리터? 됐고 실용량은 얼만데? 사실 가습기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건 시간당 가습량입니다. 보통 밀리리터 퍼 아워로 표기하고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제공하는 전격 가습 능력과 적정 바닥 면적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서울이냐 부산이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파트냐 주택이냐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 가습기의 최대 가습량이 표의 권장 가습량보다 많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은 아파트이고 주로 사용할 안방은 15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아키텍 4단계는 시간당 5,600ml니까 권장 가습량인 200ml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죠. 이건 실험실 환경이지 않냐 라고 하실까봐 가습이 정말 잘 되는지 실제로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목표 습도 65%까지 도달하는데 4단계는 1시간이면 충분했고요. 1단계로 했을 때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과습이나 오버스펙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가습기 자체는 면적 대비 초과량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 최대 가습량과 사용 면적을 맞춰서 사면 계속 최대 설정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더 나갈 뿐만 아니라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키텍은 약 1m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4단계는 40dB, 1단계는 30dB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정숙한 편이고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도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보글보글 끓는 소리는 계속 들리게 돼요. 들려? 잘 들려? 졸려? 뭔가 ASMR 같다. 사실 다른 가습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기화식 가습기는 환풍기 같은 팬 소음이 있고요. 초음파식 가습기는 짜르르 하는 진동 소음이 있죠. 아무리 작은 소음이라도 밤에는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음의 크기보다는 소리의 종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는 보글보글 소리는 그냥 차분한 백색 소음처럼 들리고 잠들기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찌개 끓는 소리처럼 들려서 야식이 땡길 때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팬 소음은 저는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왠지 청소해야 할 것 같고 베어링이 낡으면 드륵드륵 소리도 나고요. 또 초음파식의 진동 소리는 안경점에 안경 세척하는 소리 있죠. 그거랑 비슷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습기 선택 시 소음의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소리의 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글보글 소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사용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조의 실용량도 꽤 중요한 문제인데요. 총 5리터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건 수조 전체의 용량이고요. 맥스선까지 채웠을 때는 4.2리터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물을 다 소모하고 전원이 꺼졌을 때 일정하게 남는 양이 있어요. 이것까지 빼줘야 비로소 실용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잔수량은 물론 적은 제품일수록 좋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요. 물이 줄어들수록 과열이 심해질 것을 염려해서 잔수량을 많이 남기는 제품도 있거든요. 따라서 좋은 가습기란 온도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이 들어있어야 하는데요. 아키텍에는 항공기 난방에도 사용하는 PTC 히터가 들어가서 온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수를 보면 약 120ml 정도 남는데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결과적으로 실용량은 총 4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1단계로 연속 사용했을 때 약 4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니까 물을 수시로 채울 필요 없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꼽자면 가격이에요. 3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싸다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소재를 최상급으로 게다가 국산으로만 쓰셨더라고요. 스테인리스는 포스코의 316ti를 썼고 실리콘은 KCC의 플래티넘 실리콘, 외부 마감은 LG화학의 409ABS를 썼는데 보통의 PP 소재보다 내열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플라스틱 소재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요. 비싸기는 하지만 비싼 이유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동 습도 조절 기능. 일정 습도에 도달하면 전원이 꺼지거나 가습량이 조절되는 기능인데요. 아쉽지만 아키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기능이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습도 센서가 본체에 있어서 습도 측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보통 수증기가 위로 가니까 천장을 타고 한쪽으로 몰려가는 양상을 띠고요. 이게 쭉 돌아서 본체 센서에 닿을 때쯤이면 이미 과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IoT 제품들을 좀 활용하고 있어요. 가습기에는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하고 적당히 떨어진 곳에 습도 측정기를 둔 다음 어플로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습도가 75%에 도달하면 가습기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식이죠. 반대로 50%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작동하게도 만들고 싶었는데 정전 보상 기능은 없어서 그것까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수동으로 하는 게 불편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가열식 가습기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나 아키텍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제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